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경매 물건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타경 105,627호 1번 물건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일단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4%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은 32.8평, 조금 큰 한 방 한 4개 정도 되는 아파트죠. 대지권이 26.3평입니다. 상당히 높네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됐다 치더라도 대지권이 이 정도 된다면 거래 상황시 그것이 반영돼서 호가가 좀 더 높고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이 같은 평형대 아파트보다 조금 높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각 물건 토지, 건물 일괄매각.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으면 여기에 집합 건물 하나가 매매가 되면 이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이 있죠. 그 대지권과 이 구분 집합 건물 이것이 같이 매각된다. 그 말입니다. 사건 접수 2018년 9월 17일 날 됐고 실제 1차 진행이 3월달, 그럼 6개월 정도 그냥 아주 평범하게 정해진 절차대로 정해진 시간 정도 평범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진행되었다. 뭐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경매 진행 절차가 지연되고 사건 접수가 많았고 뭔가 법원 자체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이 많은 사건은 아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낡은 듯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의 아파트네요.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 공동 현관, 좀 낡아 보이죠? 이렇게 내부 구조도 있네요. 방 4칸, 욕실 2개. 방향은 약간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 소유자가 두 사람인가 봅니다. 장현정우의 일명. 네. 소유자가 장현정우의 일명. 그리고 채무자가 SINT 주식회사 외 일명. 그리고 채권자는 중소기업 외 일명. 뭐가 좀 복잡하네요. 네. 채무자가 일단 회사라는 거, 가족 중에 누가, 소유자 중에 누가, 또는 소유자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업을 했다. 사업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경매에 이르게 됐다. 대출했던 은행도 중소기업은행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만 봤을 때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을 명도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것도 예상이 되죠. 감정가 15억인데, 한번 유찰돼서 12억이 됐다. 이제 9억 6천까지 떨어졌다. 과연 시세는 얼마며 어느 정도에 낙찰될 것인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작년 한 7, 8, 9월 그쯤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폭등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심하게 출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상 낙찰가 분석했던 것들이 전부 다 많이 틀렸었습니다. 시장의 상식적인 접근으로 시장의 호가를 감안했을 때의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매도자들이 부르는 값, 그보다 웃돈을 줘야 살 수 있을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의한 낙찰가율은 적중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하락해서 정상적인 시장 그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 적중률이 높을 겁니다. 경매 진행 과정 한번 보겠습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문건 송달역을 보면 접수 내용은 많네요. 등기필증 제출, 그리고 뭐 가압류권자 배당 요구, 금저당권자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 교부 청구, 감정평가 현황조사 제출, 그리고 채권자 보증서 제출, 권리신고, 송달 영수인 신고서 제출. 이게 사건이 여러 물건이 섞여 있어서 이렇게 신청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채권 계산서 제출, 파산 선고 통지 채무자 지위 승계서 제출. 그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채권자와 이 채무자 간에 어떤 주고받는 여러 가지 일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교부 청구나 뭐 근저당권자의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다. 낙찰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점유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점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점유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와 관련된 세입자 신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잡한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낙찰받은 이후에 나한테 영향을 줄 이해관계자가 누구며 그들 간의 다툼이 나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물건 현황 보겠습니다. 15층 중에 12층. 층수는 굉장히 좋은 층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 매매가 된다면 가장 인기 있는 층이죠. 사용승이 87년도. 그러면 약 32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오래됐네요. 32년 정도. 지역 난방입니다. 나름은 처음 32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계획된 도시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경매라는 내용도 있고. 일단 경매에 이르기까지 채권자, 채무자 간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뭐 영향을 줄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점유자 그리고 등기 현황을 보고 좀 더 구체적인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이 점유자가 중요하죠. 현장에 갔습니다. 누가? 집행관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뭐 사람이 만날 수 없었을 것 같다. 이럴 것 같아요. 보니까 보십시오. 점유관계가 미상이다. 현장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경매 현황 안내서, 현황조사 안내서를 남겨두고 왔다. 그러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소유자 장현정은 세대주로, 소유자 강경매는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는 알 수는 없다. 일단 전입은 소유자 세대가 있다는 거죠. 소유자 세대가.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이 집은 2014년도에 이 두 사람이 샀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누굽니까? 전입세대 열람대역상 부부입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 집을 샀다. 거래가액은 이러했다. 이렇게 샀고 국민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1차 대출, 2차 그리고 중소기업에 또 대출 그리고 세무서 압류가 들어갔죠. 금천세무서. 자, 이 금천세무서와 관련된 어떤 국세가 있다. 그쪽에 어떤 사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또 있습니다. 사업을 했음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옥경, 장호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개인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한테 가압류도 있고 중소기업은행에 또 가압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가처분도 있고 하나캐피탈, 양천구, 지방세도 있고 채무 상태는 대단히 나쁠 것입니다. 대단히 나쁠 것이고 그래서 명도하실 때 그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단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거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었습니다. 등기 현황을 살펴보셨다시피 등기사항 낙찰 이후에 인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연체될 가능성이 높죠. 전용 면적이 32평이 넘습니다. 관리비 금액도 꽤 될 것이며 현재의 채무 상태를 봤을 때는 연체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비용은 명도 협상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어디에? 관리실에. 그리고 공과금 포함 여부도 확인한다.
지역 난방이니까 확인 몇 가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만 있다. 명도 계획, 자,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죠. 잔금 납부 후 1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면 400에서 한 500 정도는 들 거고, 그렇다면 4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다만 관리비 연체라든지 채무 상태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협상에 임하셔야 될 것이고, 사전에 입찰가를 계산하고 입찰하실 때 그 예상되는 명도 비용을 꼭 반영해서 입찰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한 권리관계나 하자는, 권리적 하자가 있어서 인수할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세 번째 시간. 자, 시장 매물 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는 아파트들이니까 매도자들도 이 아파트 한 채가 자기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실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이 집 한 채가 재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돈 1, 2억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습니다. 호가를 볼 때는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매매 15억 동평행대입니다. 13층 15 호가하고 있습니다. 13층 로얄층이죠. 그러면 뭐 집이 수리가 좀 돼 있다면, 여기 보시면 올 수리돼 있는데 10이 좀 돼 있다면 이 정도 가치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경매 물건의 가치를 예측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는 수리가 아닌, 좀 수리가 안 된 기본 집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가 안 된 집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네요. 예, 15층 12억대. 12억대. 요거 12억 4,500. 예, 그리고 여기 또 수리된 거 15. 이건 같은 집이겠죠. 13층이고 12층이 다른 집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집 된 집들은 다 15억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4층. 저층은 13억 3천. 여기도 13억 3천. 4층. 같은 매물입니다. 15층 12억 4,500. 그러니까 수리가 되지 않은 금매 세안고 12억대까지도 있다. 그리고 14억도 있네요. 11층. 세입자 있고. 그러면 실제 거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이게 작년이고 이게 올해입니다. 올해 거래된 게 딱 한 건 있습니다. 12억 1,001층입니다. 아주 저층이 12억 1,000 한 건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 아파트 거래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집중해서 있고, 그리고 거래가 없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 또 하나. 이것만 가지고는 시세 파악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때부터 가격은 하락했다. 거래가 끊기면서 하락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마지막에는 15억대까지 호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를 지금도 이 시점에 부르고 있다. 마지막에 16억까지 있었네요. 16억까지.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7층이 13억 3천에 있었다. 그리고 1층이 12억 1천이다. 즉 12억 중반에서 13억 중반까지면 거래가 가능하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감정은 15, 작년에 됐으니까 뭐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그렇게 감정이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12억 5천에서 13억 5천이면 거래가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근 낙찰 사례 있었습니다. 인근 낙찰 사례는 여러 건 있었고, 이 중에서 우리 물건과 가장 흡사한 목동 신시가지 14단지와 9단지 두 개를 분석했습니다. 모두 87년도에 건축됐고, 하나는 전용 21, 하나는 38.1, 13층과 1층, 남향 그리고 2층, 2차에서 모두 낙찰됐습니다. 모두 2차에서 낙찰됐는데 왜 이것은 3차까지 갔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2대1, 9대1이었습니다. 일단 실사용자 위주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9대1 정도 들어왔다면 그래도 아직도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예. 끝까지 아파트 투자를 목적으로 보는 세력은 지켜보고 있는 시장이다.
언제든지 시장 환경이 변하면 이러한 9대1은 10몇 대 1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됩니다. 감정가가 일할 때 낙찰가가 이랬고 거래 가능 금액은 즉 이랬습니다. 그때 시세 대비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는 반영 많이 시키면 안 된다. 즉 이 데이터를 위주로 가중평균을 구해보니까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상한가 12억 5천을 정의하면 예상 낙찰가는 11억 7,921만 원. 자, 이것을 상한가로 정의해보면 12억 7,390만 원. 즉 11억 7천과 12억 7천. 11억 7천과 12억 7천. 자, 이 사이에서 낙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취득세는 9억을 초과했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3.5% 적용하니까 중간 가격인 12억으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기비용, 이사비용 500 정도 넉넉하게 그렇게 했을 때 12억 4,790만 원에 정리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지역도 가격이 높다 뿐이지만 그 입찰했던 사람, 경쟁자,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매도호가, 과거 낙찰 사례, 거래 사례 이런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뽑아내서 그 생각을 이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자,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